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우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인내해왔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더 이상의 인내는 오히려 무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전면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어제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해 추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오늘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가 일본 방사능과 관련해 우려하는 인터넷 여론을 괴담으로 몰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가 이를 반박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우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인내해왔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더 이상의 인내는 오히려 무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전면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형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열어놓고 지금처럼 국민과 야당을 농락하는 상황을 결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 국정원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에게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오늘 발언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막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입수해 대선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을 적극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선 캠프의 핵심 축이던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불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튈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인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새누리당에게 최후 통첩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말입니다. 둘째,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를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즉각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NLL 대화록 불법 유출뿐만 아니라 김용판 전 청장의 경찰 수사 축소 은폐 그리고 허위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대사 이 두 분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을 핵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를 수용할 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을 동수로 청문회장에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현 진선미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주장을 철회할 테니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에서 빼달라고 수정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국정조사에 불참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민주당이 새누리당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서 진행해온 국정조사는 사실상 파장 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여야 간 증인 채택이 안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으로 휴가를 갔다가 오늘 급히 귀경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국정원 선거 규정을 규탄하는 촛불 여론을 늘 나오던 사람이라고 폄하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완구 의원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촛불 집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지난 광우병 때도 했던 분들이고 항상 제주 민항 분항 문제 때도 그렇고 항상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죠. 네.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맨날 그 촛불 집회는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쓸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니까 예.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대단히 좀 신중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죠.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어제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성명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고받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며 조명균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검찰에서 그런 내용의 진술을 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기록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을 빌미로 또다시 무책임한 소설 쓰기 행태가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전원만으로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상으로 보고한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버젓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대우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해 추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오늘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CBS가 입수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대우나 사업을 은밀히 벌이면서 생성한 자료를 대부분 파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숨겨진 대우나 사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서둘러 파기한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정치적 실리를 따지며 4대강 국정조사를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이번 비밀 문서 공개로 국정조사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강경 방침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인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사업 후 낙동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데 대해 보를 만들거나 준설을 해서 저수량이 더 늘어난 건 거꾸로 녹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감싸기에 급급해 빈축을 샀습니다. 조혜진 의원의 말입니다. 녹조가 생기는 거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물의 온도가 올라갈 때 하고 부영량이 많을 때 그리고 물 흐름이 느릴 때 발생하는데 예.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게 있다면은 보 때문에 유속이 늘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를 만들거나 준설을 해서 저수량이 더 늘어난 거는 거꾸로 녹조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녹조는 4대강 사업 전에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특별히 늘어났다고 볼 그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이고 예. 모든 걸 4대강 사업으로 돌리는 거는 대운하 때도 그렇고 4대강 때도 그렇고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의 음해성 논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남해안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해가지고 근데 물고기 가뭄이라든가 폭염은 올해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요. 비슷한 상황이고 강수량만 조금 소폭 증가했는데도 이렇게 기승 부리는 거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올해 특별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올해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 낙동강 연변 같은 경우에는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네. 중부 이하에만 비가 집중이 됐고 그런 것도 원인이 된다면 될 수 있겠죠. 조선일보가 일본 방사능과 관련해 우려하는 인터넷 여론을 괴담으로 몰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가 이를 반박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일본 방사능 괴담이 돌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방사능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둥, 적은 양의 방사능은 안전하다는 둥, 그게 괴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익중 교수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해 일부 언론이 핵산업계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문제라며 전 세계 의학계에서는 이미 방사능이 발암물질이다, 유전병을 일으킨다, 안전 기준치는 없다, 있으면 있는 만큼 그 양에 비례해서 위험이 증가한다고 다 정리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조선일보에 일본산 명태는 2% 이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김익중 교수는 거짓말이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김익중 교수의 말입니다. 한국 명태의 한 90% 정도가 일본산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해수부에서는 일본산은 2%밖에 안 된다. 그러니 염려 말라. 해수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 거짓말이에요? 예, 해수부가 뭘 잘못 알고 있든지. 네. 예, 일본산 명태가 전체 명태의 2%밖에 안 된다고요? 네. 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왜 텔레비에서도 불만 제로라는 데서, 네. 이렇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산 명태 90%가 네. 일본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돌고 있는 생태들은 일본산으로 해서 팔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동태도 러시아산이라고 돼 있는데 네. 그거는 좀 확실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생태건 명태건 간에 저도 측정을 좀 해봤고 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이 식품 오염도를 측정을 해봤고 네. 또 정부도 측정을 해보고 했는데 네. 거기서 세슘이 나온다는 거죠. 어느 나라 산이든 상관없습니다. 명태에서 세슘이 나온다라는 거죠.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세제 개편 안 된다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3년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의 뼈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중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최대 4분의 1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 의장은 어제 세수 증대에 치우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의 주머니를 통해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특히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서민에 대한 혜택이 일률적으로 감면이나 축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걱정은 더 큽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는 폐지 검토는 셀러리맨 등치기 세제 개편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희생양이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리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모순되는 정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이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수를 늘리겠다면 해답은 부자 감세 철회와 종교인 과세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만한 것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서민의 지갑을 터는 세제 개편으로는 결코 국민 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한 개신교 교단이 11조를 안 내는 신자에게 교인 권리를 중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시도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등이 가맹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헌법 전면 개정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헌법 정치와 권징조례 개정안 초안에서 11조 헌납 여부로 교인의 자격을 중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 제17조 교인의 자격 정지에 따르면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제15조 교인의 의무에 11조와 각종 헌금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헌법은 의무금이라고만 표현했는데 개정안은 아예 11조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으로 이를 교인의 의무로 삼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예장 합동이 유일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